참 제가 느낀 건 역시 좀 이 목포가 아쉬운 게 좀 있다. 요새 좀 배울 점이 좀 있다. 불륜 부분들 분명히 좀 많이 어떤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포. 아주 사소한 낭만 포차부터 지금 목포가 지금 그걸 벤치마킹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목포가 이 여수를 사실 좀 많이 따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수의 그 사례들이 목포에 좀 이렇게 도입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야기 듣다 보니까 목포가 꼭 따라쟁이 같은 느낌이.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잘된 점들은 배워야죠. 네, 배우고 그래서 이렇게 발전시키는 것, 그래서 이제 목포스럽게 또 만들어내는 것도 하나의 이제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목포 도시재생 이러면 네.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잖아요. 네. 없으세요? 목포는 항구다. 도시재생 하면 인물인가요? 투기. 부동산 투기 논란. 그렇죠. 네. 사실 이 국회의원 네. 부동산 투기 논란이 더 목포를 전국적인 관심의 도시로 만드는 데 일조를 했다고 그렇죠. 봐요. 근대문화유산들이 자리 잡은 목포 원도심 일대입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이 지역 일대를 문화재로 지정해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취재진이 유력인의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자신의 가족이나 친인척, 지인을 통해 목포 원도심에 있는 건물을 사들이게 했다는 겁니다. 지인들이 매입한 건물은 알려진 것만 모두 9채.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썼던 가옥이 대부분인데 실제로 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주변 건물 가격은 평균 1.7배에서 최대 4배까지 뛰었습니다. 이후 서산 옹금지구와 유달 만호동 일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에 선정됐습니다. 특히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역은 마을이 통째로 문화재로 등록됐습니다. 언론에서 그 당시에 방송에서 2019년 1월 중순에 터졌는데 아주 각 방송, 신문 모든 데서 목포를 주목을 했죠. 근데 저는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관심 가져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사실이거든요. 사실 사람들이 많이 오고 특히 목포의 근대 역사 문화의 거리, 그러니까 일본식 건물들이 많이 있는 거죠. 네. 그걸 목포 사람들도 그것을 이제서 알아차리게 됐고 그게 소중한 문화유산이고 어떻게 보면 볼거리로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을 하게 됐고 또 전국적으로도 목포가 그런 일제하에 어떻게 보면 그 많은 흔적들이 남아있는 그런 아주 관광지로서의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됐죠. 네, 뭐 국회의원의 이 투기 의혹 논란, 이게 사실 투기일까요? 투자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참 기자들 사이에도 그 당시에 굉장히 그 논란이 됐죠. 근데 저는 그걸 느꼈어요. 투기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말을 쉽게 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뭐 언론에서 거의 투기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22채를 샀니 뭐 했네 이렇게 하니까 쉽게 투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동조를 하는데 나머지 분들은 이게 투기가 아니라고 주장을 해야 될 사람들은 굉장한 많은 논리와 증거를 거론을 해야 어떤 되지 않습니까? 입장이셨어요? 저는 투기라고는 볼 수 없다 이런 입장을 했죠. 그러면 상당히 많은 논리를 가지고 그렇죠, 계시겠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좀 투기라고 쉽게 얘기한 사람들, 뭐 방송 보고 투기라고 쉽게 얘기한 사람한테 사람들한테 제가 딱 문제를 냈죠. 기자 두 명한테 문제를 냈어요. 1980년대 말에 전남 영암군 그 황무지에 인천 사람들이 와가지고 땅을 한 90만 평을 샀다. 이게 투기냐 투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동시에 그럼 당연히 투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현재 5천 명 이상 고용되고 있는 현대 사무중공업이다라고 하니까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커피 탔어요. 사실이에요? 커피를 드셔서 더 이상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건가요? 네. 이제 부동산을 이렇게 산다 하면 사람의 심리가 그렇게 돼 있죠. 좀 배가 아프잖아요. 네. 화장실 가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누가 부자라고 하면. 사촌이 그거 땅을 쉽지 사면 않잖아요. 네. 많은 건축물을 문화재를 좋아해서 사들였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근데 투기라고 하면은 그 투기 행위로 해서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한 행위로 해서 이익이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쉽게 투기라고 하는 것은 매도일 수도 있죠. 그때 당시에 그거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지역의 땅값이 올랐나, 건축물 값이 올랐나, 좀 오르긴 올랐죠. 이런 거 얘기 많이 오르긴 올랐었어요. 네.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투기가 아니다라는 그 증거나 이런 것들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어떤 형태였었냐면요. 22채로 보지 말아달라. 두 필지였죠. 두 정확하게. 필지였죠. 네. 정말 좁더라고요. 결국엔 한 공간인데 그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지어졌던 건물들이 다 조각조각 찢어져 있다 나누어져서. 이게 몇 보니까 개의 필지가 있는 거예요. 한 건물에가 뭐 5개 필지, 5개 집원이 있는 거예요, 주소가. 그래서 그게 이제 22필지다 해가지고 막 경쟁적으로 22채다. 그래서 건물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보고, 아, 22채? 그럼 아파트가 22채란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좀 정리해 주시자면 이 모 의원의 투기 사건 어떻게 한마디로 정리하시겠습니까? 거꾸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닭을 죽여서 원숭이를 놀라게 한다. 아이,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일벌백계하다라는 뜻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제- 일벌백계 나는데 일벌백계를. 그 뜻을 모르고 그러면 있었군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언론도 그 일벌백계의 대상이 되는 거죠. 언론이 그 당시 떠들었던 그 내용들을 다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저희는 지금도 네. 언론에서 많은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언론의 명함을 갖고 있지만 사실 언론이 이 사회의 필요악이라고 생각해요. 또 없으면 안 되고 네. 있으면 너무 지나치고. 네. 어떤 게 맞다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벌백계라고 누군가가 일벌백계 네. 당하는 방법은 경찰과 언론이 당하든지 뭐 꿀빵 국회의원이 기자님은 당하든지. 아니신 거죠? 나도 뭐 당할 수 있으면 당하는 위치에서 당해야죠. 네. 그래서 또 이거를 투기로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이렇게 정리하시죠. 그 오비 일학이라고. 오비라. 아이고 이런. 네. 그래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는 이야기처럼 뭔가 오해 살 만한 일을 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죠. 네. 그리고 소주집 가서는 빈병 들고 들어가지 마라. 그렇죠. 이런 말이 있나요? 다 신조어예요. 신조어. 아, 신조. 소주집 가서 빈병을 들고 가면 그 마신 걸로 해요. 마신 마신 걸로 걸로? 다 계산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모든 게 슬로 시작해서 슬로 끝나는 우리 꿀빵 기자님. 네. 새로운 말도 배웠네요. 네. 네. 너 굳이 배울 필요가 있나요? 아, 예, 한번 써먹어 보려고요.